자, 잘 쉬셨죠? 예, 이제 복구 보도록 하죠. 복구란 건 뭐, 지금 뭐 처음이니까 말뜻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복구라는 것은 이제 지적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는 지적 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한 경우에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합니다. 노원구청이 화재가 나서 대장이 다 불타버린 경우에 다시 만들어야겠네요. 그걸 복구란 말 쓰는데, 복구란 것은 이제 대장에 있는 도면 등이 물리적으로 멸실했다거나 또는 훼손되어서 없을 때 다시 만드는 것을 복구라고 부릅니다. 복구할 때는 이때는 신청받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복구를 해주는데, 복구할 당시에는 일단 소관청이 멸실되기 전에 지적공부랑 일치하는 여부를 조사해서 각 자료를 전부 다 조사가 들어가는데, 자료로서는 둘로 세분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가 있고 소유권 복구 자료 둘로 세분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니까 밑에 복구 자료에서 줄이 쭉 따라붙은 몇 개가 나와 있나요? 페이지가 150페이지에 해당 복구 자료에서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7개가 나와 있죠.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는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복구 자료 그 밑에 보니까 2개가 나올 거예요. 부동산 등기부나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복구하는 것이 과정이 되므로 토지 표시의 복구 자료는 7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2개가 존재하는데, 과거에 25회 때 기출 문제가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해서 그 7개 중에서 4개를 끄집어내서 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나 보자고요. 토지 표시 복구 자료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지적공부 등본도 해당이 됩니다. 이제 멸실되기 전에 발급한 등본도 해당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측량 결과도도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하고, 네 번째가 부동산 등기부 등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도 해당이 될 것이고, 마지막 법안 복제된 지적 파일도 있고, 마지막에 오른쪽에 법안의 확정 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에서 7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큰 틀 잡을 때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고 7가지가 있고, 소유권 복구 자료는 2개밖에 없어서 밑에 소유제가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복구해야 한다 해서 이 자료 가지고 문제 낸 것이 기출 문제입니다. 한번 간단 나중에 읽어볼 부분이고요. 절차 보게 되면 소관청이 이런 자료를 전부 다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이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고, 조사하다가 두 번째는 복구 자료 조사서하고 복구 자료 조사도란 말이 나오는데, 멸실된 장부가 대장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소관청 내에서 복구 조사서를 작성하게 되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 자료 조사도를 작성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대장은 복구 자료 조사서, 도면은 복구 자료 조사도를 각각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하다가 문제는 세 번째에 나온 규정이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도 있는데, 측량하는 경우는 토지 표시가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또는 측량한 결과 허용 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오차가 초과했단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측량 들어갑니다. 이제 나중에는 참 많이 써먹을 말인데, 오차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면적이 일치할까 불일치할까? 불일치했듯이 이게 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초과란 말은 많이 쓰는 것이, 오차 초과란 말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출구조사에서 누가 몇 프로로 득점할 것이다, 득표할 것이다 써 있고, 위에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써 있죠. 그 조사한 결과가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조사는 잘 된 거예요. 일치하는 조사를 보는 것이고, 근데 조사한 자료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 있는 것들은 조사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차 이내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초과란 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오차 이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일치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차 초과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불일치할 때 초과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면적이 자료가 없다거나 일치하지 않을 때는 측량을 통해 다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나온 것이 여러분 교재에서 복구 측량 밑에 복구할 토지 표시 사항 등을 시공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란 말 나와 있죠. 이제 측량까지 해서 경계 면적을 다 새로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토지 면적이 이제 만약 100제곱미터인데 측량을 다시 해서 복구하겠다고서 구한 면적이 90제곱미터예요.
이렇게 복구가 돼버리면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아닌가? 맞죠? 종료까지 100제곱미터 땅이 있었는데 복구한다고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을 다시 정했는데 면적이 줄었어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고 넘어가면은 불이익 당하니까 복구하기 전에 소관청 입장에서 이렇게 복구하겠다고서 사전에 게시할 의무가 따릅니다. 사전 게시하는 것은 복구하고자 할 사항을 시공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미리 게시하는 것이 요게 의무 규정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써있어요? 복구하고자 할 거죠? 하고자 할 거라는 것은 복구 끝난 이후에 복구하기 전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시킨 겁니다. 그럼 미리 게시하도록 부과시킨 이유는 이렇게 복구할 때 불만 있는 사람들은 게시기간 15일이라는 기간 안에 5번째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이게 절차예요. 그럼 이의를 받을 목적으로 게시를 미리 하게 되고 이의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할 거 해결해 준 다음 마지막 6번째가 복구 다시 만드는 것이 끝입니다. 새로 다시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과정인데 여기까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여기는 자 보자 외우는 게 아니라 복구는 왜 한대요? 항상 이유를 하면 답이 나와요. 멸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있더라 없더라? 없어졌다. 그럼 대장이 없어진 경우에 그 옛날 대장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대장령 등록사항을 조사해라 해요. 조사할 토지표시 복구자는 몇 개가 있고 7가지. 그 다음에 소유권은 2개가 있다. 이런 자를 다 조사하고 이제 복구해 주는데 만약에 토지 표시 자료가 없다거나 면적을 조사한 결과 허용 오차를 초과할 때는 즉 면적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복구 측량을 할 것이고 측량할 때 면적이 증가한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감소가 된 사람은 기분 나쁠 테니까 이렇게 복구하겠다고 미리 알려주라요. 기분 나쁜 사람은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고 이의를 받아 다시 만들어준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데 여기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뜻을 이해하시고 쭉 넘어가시면 돼요. 이건 어차피 1월, 3월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가니까 지금은 그냥 복구는 왜 하더라. 대장이나 도면이 멸실해서 다시 만드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복구라 한다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복구는 누가 해준대요? 지적, 소관청이 하는 것이고 신청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왜 안 받을까 그러면? 신청하라 그러면은 좀 심각해집니다. 소관청 와서 이제 신청하라고 딱 권한 넘겨줬더니만은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 딱 가가지고서 공무원한테 멸실되기 전에 지목이 뭔가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말 내 땅은 대, 면적은 되게 커요. 이런 복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지목이 대가 아니라 전이래요. 전인데 왜 대라 그랬습니까? 그럼 잘 몰랐지. 그러면서 대화가 안 되니까 복구는 소관청이 다 해주는 거지 신청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와 이익되게끔 잘못 신청할 걸 대비해서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청이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용 파악이 될 것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토지 이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적 공부가 끝났어요. 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처음부터 오늘까지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 이제 제일 처음 배웠던 용어 정리 배웠고 뭐 기본 이념 생략하고 용어 정리하고 필지하고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배웠고 대장 4개 배웠고 그 다음에 도면까지 배우고 복구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적게 나오면 7문제 내지 8문제예요. 지적법 12문제 나온다 가정한 경우에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적게 나오면 7문제부터 8개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12문제 중에서 앞에 얼마 안 되잖아요. 이 안에 지적법은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잘 잡아 놓으시면 지적법은 잡았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보지 마시고 지적 여기까지 공부하는 생각으로 쭉 하시되 뒤로는 길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적법 범위가 상당히 좁게 몰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공부 안 해서 점수가 못 맞았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공부 안 한 것이니까 그거는 이 단위 출제 비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적법이 앞쪽에서. 그래서 이쪽 위주로 잘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나중에 1월달부터 수업 제대로 나가더라도 앞쪽 위주로 많이 보시는 것이 지적법을 점수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적공업 파트고 3장에 토지 이동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럼 토지 이동이 무엇이냐? 토지의 이동이란 정의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또는 변경,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토지 이동이란 것은 토지가 실제로 움직이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에 뭔가가 달라지는 게 이동이에요. 거기 한문 나와 있죠? 이자가 무슨 이자다? 다른 이자다. 그럼 토지에 뭔가가 달라질 때가 이동인 거지 움직이는 게 이동이 아닙니다. 그럼 토지에 뭔가가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것은 토지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토지 표시는 어떤 게 있더라? 토지에 소재가 있고 토지에 지번이 있고 토지에 지목이 있으며 토지의 면적하고 경계하고 좌표 이 6가지가 바로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토지 이동은 뭘 의미한다고요? 토지의 표시 몇 가지? 6가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할 때를 토지의 이동 그럽니다. 그럼 6가지가 아닌 것들은 토지 이동이 아니다가 되어서 이제 의미 잡을 때 포함되는 거죠. 밑에 보시면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박스가 나와 있죠. 찾았어요? 박스 맨 밑에 칸에. 그럼 토지 소유자의 변경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토지 이동이 아니다. 소유자 주소 변경도 토지 이동은 아니다가 되기 때문에 토지 표시만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토지 표시가 있을 경우 그 위에 보니까 측량 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 이동 조사를 요하는 경우가 나눠져 있는데 네, 여기서 요거 써드리고 넘어갈게요. 토지 이동의 종류는 이제 하나씩 배울 텐데 새로 정하는 것이 신교 등록이라는 게 있고 변경하는 것은 등록 전환 그 다음에 쓰지 마세요. 쓰지 마시고 다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이제 하나씩.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이라는 것이 있고 합병이 있고 그다음에 지목 변경이 있고 축척 변경도 있으며 도시개발 사업도 존재할 것이고 말소하는 것은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다 배울 겁니다. 오늘 이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측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측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측량하면 측량 들어가겠지만 측량하지 않는 것들은 뭘 하느냐? 교재에 보시니까 토지이동 조사 써 있나요? 네, 그러면 토지이동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측량하는 것들은 측량하겠지만 측량 안 하는 것들은 뭘 실시한다고요? 토지이동 조사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하지 않는 거, 즉 토지이동 조사하는 거 몇 개가 나와 있더라? 박스 안에 2개 나와 있죠? 토지에 합병이 있는 경우와 또 하나 예, 지목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측량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2개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럼 이 안에 여기서 칠판 잠깐 보시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도시개발 사업, 바다가 된 토지 등록 말소에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대요 지금? 2개 있죠? 요거만 2개만 측량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 측량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 측량해요? 예. 등록 전환 측량하나요? 예. 분할 측량해요? 예. 이렇게 3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측량 안 하는 것은 몇 개 있다고요? 2개. 뭐하고 뭐?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 실시하지 않는다. 이 2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하나씩 따져서 배울 텐데 먼저 나온 것이 이 많은 것 중에서 신규 등록. 신규 등록이란 우리 앞서 배울 때 용어 정리할 때 새롭게 조성이 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그럼 사람이 처음 태어나게 되면 하는 게 뭔가요? 부모님이 해주는 것이 출생신고 해주죠. 마찬가지로 토지를 처음 만들게 되면 처음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는데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 크게 둘로 나눠서 새롭게 조성한 토지가 있고 등록이 누락이 된 것이 있더라. 근데 학교를 배우실 당시에 토지는 부증성이라는 성질이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토지 증가하지 않는 성질이 있는데 그럼 새롭게 조성한 토지라는 건 뭘 의미할까? 공유수면 매립지. 그 옛날에 정주영 씨가 저 서산 쪽 바닷가 매립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매립지 쌀 팔아먹죠. 유일하게 항공기로 벽시 뿌리고 항공기로 농약 치고 그런 데가 서산 그 현대 아산 농장입니다. 거기다 매립지인데 매립지가 새로 만들게 되면 등록해줘야 되니까 공유수면 매립지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이 안 된 토지, 조그만 섬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있는 경우 등록해주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우리나라는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조그만 섬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죽 섬이 많으니까 섬이 많은 바다 그래서 다도해란 말 쓰지 않나요? 그래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이 있는데 남해안 쪽에 그 조그만 섬들, 바위 섬들에 대해서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토지인데 그거 우리 영해에 있으니까 그거 옛날에 등록 안 했습니다. 그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록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바다의 중요성이 대도가 되기 시작을 해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육지에 있는 자원은 이제 고갈이 돼 가고 있으니까 바다를 서로 가지려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일본 놈들은 일찌감치 바다를 점령하려고 다오이다오 조도 그 섬을 자기네 거라고 일단 말뚝 박아놨죠. 다오이다오 섬 보니까 중국이 가까워요, 일본이 가까워요. 중국이 훨씬 가까워요. 근데 거기까지 치고 들어가서 자기 땅이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했는데 조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여기는 되게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애들은 자기 반을 가려더라도 우리 쪽에 가까운 자기 땅이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기네가 먼저 선점하고 말뚝 박아놨으니 자기 땅을 주장하고 있고 열심히 다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애들이 중국에 열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남중국해에다가 인공섬 만들었잖아요. 여기다가 아세요 그거? 10m 들이부어가지고서 인공섬 만들어 여긴 자기네 섬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바다 영역을 넓히려고 지금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애들은 여기 자꾸 이제 군함 보내고 정찰기 보내가지고서 왔다가 들락날락 하고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들어오면 얘네 발포한다고 막 협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바다를 가진 자, 옛날부터 바다를 가진 자가 세상을 점유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제 지배하는 자가 바다를 가진 자예요. 옛날에 보게 되면 유럽에서 포르투갈 상선이 유명했을 거예요 아마.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많이 소유했었고 또 이 영국도 해상 강국입니다. 영국도 세계를 지배를 했죠.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제 모든 지금 표준시가 어디인가요? 표준시는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아닌가요? 네, 영국에는 그린위치 천문대가 표준시 영실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일본 여기 네 개 섬나라 있다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영국이 여기 있잖아요. 유럽이 여기가 이제 영국 런던일 경우에 그린위치 천문대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천문대가 이렇게 있게 되면 천문대 앞마당에 하얀 선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 선을 자오선이라고 부릅니다. 자오선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오게 되면 동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독도의 좌표가 어떻게 되나요? 독도의 좌표는 동경 132, 북위 37 나가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3, 5, 7에 신나게 나와 여기에 독도에 가서 동경 132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이란 말 쓰는데 북이 37이라는 말은 적도로부터 해서 적도 영도니 영도로부터 2, 4, 6, 8 신나게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37대 만나서 한 점 이 자리 여기가 바로 어디다? 여기 독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오선을 중심으로 동경 따져가는데 여기 지금 이쪽 내려가면 여기 뭐가 어떤 나라가 있느냐?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가 있어요. 태국이 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에 몰려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동남아시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행 갈 때 해외 동남아 얘기를 하잖아요. 왜 동남아일까 여기가?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중심으로 오게 되면, 예? 동쪽으로 가서 남쪽으로 내려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여기 있는데 왜 동남아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중심으로 따져보게 되면 서쪽, 남쪽이잖아요 지금. 서남아가 됐는데 동남아를 말쓰는 이유는 세계 패권 잡은 나라가 그때 초창기 1900년대에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 중심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동남아가 된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도 제일 끝에가 어딘가요 지금? 자기네 중심으로 아시아 제일 끝에가 일본하고 한국이잖아요. 그 여기를 제일 끝 아시아를 극동아시아라고 쓰잖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이게 이제 쓰는 이유가 영국의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항상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영국을 지배합니다. 영국이 이제 지배를 잘하고 이제 해상 강국으로 군함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군함을 그대로 사가져와서 전쟁 일으키고 아시아의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가 또 있죠. 영국이랑 일본이 친해요.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군함을 다 사와서 아시아를 점령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도 보니까 뭘 줘요? 자기를 주지 않나요? 백작이라고, 남작이라고. 이 자기가 있는 영국이에요. 그 영국의 자기를 그대로 받아와서 일본은 남작이니 백작이니 해서 이렇게 자기를 수유했습니다. 초창기 옛날에. 그 모자도 어떤 거 썼나요? 일본 애들은 이거 썼잖아요. 영국 똑같이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쨌든 영국이랑 일본이 친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참 불쌍한 나라. 근데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아니, 중국이 있고 러시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 있고 여기 알래스카 미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여기 가운데 껴 있는 게 우리나라 아닌가요? 세계 강대국 안에 딱 껴 있죠.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예요. 군사학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하죠, 이거 지금. 누가 하나 치고 들어오면 가운데 그냥 밟히고 갈 나라인데,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입지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다요. 여기 13억 인구가 있고 중국에, 러시아 3억 인구가 있고, 일본이 2억 인구가 있고, 이쪽 얼마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물건 만들어서 여기로 가면 중국, 여기로 가면 러시아, 여기로 가면 미국, 여기로 가면 일본이니까 물건을 팔아서 팔아먹을 때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경제학적으로는. 군사학적으로는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입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때렸죠, 우리나라를.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네요. 어쨌든 자, 대상 토지는 세력의 조성왕고와 등록이 누락된 토지가 있더라. 그럼 이런 토지가 있을 경우에 이 토지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할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그럼 이런 대상 토지가 있게 되면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며칠 내 신청하실 것?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에게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이에요. 그 신청을 할까 안 할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과태료가 없으니까. 통상적인 내용은 일정한 기간을 주고서 하라고서 권한을 줘요. 의무를 줬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 내 안 했다는 얘기는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거예요? 게으른 거죠? 게으를 때 내는 돈이 있습니다. 무슨 돈? 과태료. 과태료 뜻이 뭐예요? 지나칠 과자에 게으를 태자를 쓰는 거예요. 지나치게 게을러서 내는 돈이 바로 과태료라는 돈입니다. 그럼 60일 안에 신청하라고 기간을 줬지만 안 했다는 얘기는 게으르니까 옛날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 2012년부터 과태료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대신에 60일에 신청할 것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거짓 신청하게 되면 이때는 형벌에 따라와요. 거짓말하다 걸리게 되면 이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이제 형벌로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60일내 신청을 하시되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는 얼마짜리 벌금이더라? 징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되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 칠판 잠깐 보시고, 우리 지난 시간 첫 시간 배울 당시에 장부의 순서는 대장이 먼저이더라, 등기가 먼저이더라? 선대장 후 등기라고 그랬습니다. 대장을 만들어놔야 지 등기를 만드는데, 그럼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뭘 만드는 거예요?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이제 대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등기부가 있을까 없을까? 신규 등록 시는 얘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규 등록은 이게 맥이에요. 여기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잘 냅니다. 그럼 등기부가 없다는 얘기는 신청하는 이 소유자가 소유자인지 알까 모를까? 모르니까 본인이 소유자라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밑에 보시면 첨부 서류에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증명 서류에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죠. 예, 그 네 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져갈 서류는 법원의 확정 판결서 정본이나 사본 첨부에도 소유권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도 가능하고, 근데 도시계획구역 안에 토지를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세 사본도 가능하며,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류도 가능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4개 나와 있죠. 이게 24회 기출 문제.
다음 중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제출할 서류가 아닌 것은 4개가 아닌 게 답이 된 겁니다. 그럼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없죠? 그럼 만약에 거기 등기부란 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뭐 4가지 어떤 게 있나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처리 절차 보게 되면 이제 집원은 어떻게 정할까? 앞서 배운 것만 설명드릴게요.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 집원 부여할 당시에는 집원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앞서 배울 때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배운 게 있어요. 첫 시간에 배울 때. 근데 기억이 안 남아있을 테니까 그냥 간단히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것이 이제 측량 실시하나요? 측량. 예, 측량 안 하는 거 몇 개 있더라? 합병하고 직무방역 측량 안 하니까 신규 등록 측량합니다. 그 측량을 한 경우에 얻는 결과는 3가지가 따라옵니다. 측량 실시하게 되면 경계를 구할 수 있고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면적 구하는 것이 측량을 실시한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인데 아직은 뭐 세부적인 사항을 외우지 마시고 감각적으로 신규 등록은 누가 신청하셔라? 소유자가 신청하시되 며칠날 신청하실 것? 60일 나가시고 등기부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 여기선 요게 맥이에요. 나중에 요거 위주로 쭉 달고 들어가서 문제 출제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 기억하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이 두 번째 남아 있는데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등록 전환은 과거에 배울 때 이제 우리 용어 정리할 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등록 전환은 종전에 어디에 있다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다가 등록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토지대장이랑 지적도로 등록 바꿀 때가 등록 전환 그럽니다. 그럼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이제 장부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요 순서를 통해 등록 전환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4개 되면 이거 내고 들어와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154페이지에 2개가 나와 있는데 1번은 뭐가 나와 있느냐?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표현상으로 산지관리법이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통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건축물의 사용 검사 등을 통해서 토지의 용도가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원칙입니다. 용도 변경이 생겼다는 얘기는 지목이 임야가 뭘로 바뀌었다? 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임야할 당시 등록 어디 하고 있다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다가 지목이 대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꿔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지목도 바뀌면서 대장, 도면 다 바뀌는 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판장을 보시고 현재 지목이 임야래요. 지목이 임야할 경우 등록은 어디에 해야 될까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되겠죠. 그럼 임야인 채로 등록을 임야대장, 임야도가 아니라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자, 큰 틀 보자고요. 자, 잠깐 보시고 임야라는 땅은 등록을 어디에 하는 것이에요? 임야대장, 임야도. 쉽게 얘기해서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이랑 지적도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골프장이라는 토지 있어요. 골프장. 골프장은 지목이 뭐라고 배우셨나요?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은 체육용지라고 배웠습니다. 뭐라고요? 체육용지. 골프장은 체육용지인데 골프장은 주로 어디 있나요? 산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산 안에 여기를 골프장이 있다 가정해 보자고. 골프장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 골프장의 지목은 체육용지인데 오케이? 근데 이 일을 따라 다 뭐가요? 뭐가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있죠? 임야니까. 그럼 여긴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땅인데 요거만 따로 떼어서 체육용지만 토지대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 비록 체육용지지만 등록을 임야대장 등록해버립니다. 그럼 체육용지가 어디 나온다는 얘기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골프 치시는 분은
그리핀하고 영수증 딱 받아왔을 때 영수증에 그 골프장 주소 보게 되면 무슨 리산 몇 번지로 나와요. 골프장이.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어요? 그럼 그렇다고 치고 골프장은 체육용지지만 분명히 산 몇 번지로 찍혀 있습니다. 왜 산자가 붙을까? 체육용지지만 등록된 정보가 임야대장, 임야도니까. 그럼 지목이 임야가 아닌 땅도 예외적으로 임야대장 등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라는 것은 임야가 아닌 땅이겠죠. 그럼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임야대장에는 임야를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체육용지라는 임야가 아닌 땅이 등록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임야라는 땅은 등록을 어디 해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원칙이지만 임야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임야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에요. 그럼 기본 원칙은 임야는 어디로 가고 임야대장에 가는 것이고 임야가 아닌 땅은 토지대장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지적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꿔갈 수가 있어요. 그럼 임야가 아닌 땅도 임야대장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꾸로 임야를 임야대장이 아니라 토지대장 등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례가 3개가 있어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임야가 어디 나온대요? 지금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나오죠. 이런 땅을 실무상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토임이라고 불러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뭐라고요? 법률상 용어는 아니에요. 이제 실무상 용어 토임 그러는데 토임의 뜻은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라는 얘기를 줄여서 토임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럼 토지대장에도 임야가 나올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럼 반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전체가 다 임야인데 요만큼 골프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비록 골프장이지만 임야대장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거꾸로 한번 해보자고. 전부가 다 대예요. 우리 강의실이. 대란 얘기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있는데 요만큼 조그만 야산이 하나 있대요. 야산이. 그럼 전부 다 토지대장 지적도가 있는데 요 하나만 떼서 따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으니까 등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땅을 뭐라고 부른다? 토임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중기업 하시다가 이제 옆에 중기업자들이 하는 말 임야가 묘자리 좋은 거 나와 있으니까 중개 좀 해달래요. 같이 공동으로. 근데 집원 좀 줘봐 그러니까 그 상대편 중개업자 하는 말이 무슨 리 몇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학원 배울 당시에 임야대장 임야도는 집원 앞에 산자가 붙는데 왜 무슨 리 몇 번째일까? 산자가 없네 집원이. 그러니까 그 상대편 중개업자 하는 말이 이 임야는 토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토임. 토지대장에 나오는 임야다 보니까 산자가 안 붙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3개가 발생하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뭐가 나와 있나요?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서 나머지 토지를 계속해서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는 지목을 바꿀 수가 있더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부 다 임야였었는데 싹 갈아엎어가지고서 여기를 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대로 만들 당시에 이 도시개발을 할 당시에는 도시개발 그 주체, 개발 주체에서 계획 세울 당시에는 신도시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신도시 조성할 때는 주거지를 만들고 사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상주할 걸 만들 때 분명히 뭐 도로 계획, 그 다음에 주차 계획 다 만듭니다. 도시 계획을 짤 당시에는 짜게 되는데 그때는 공원 계획이 들어가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이제 상주할 인구가 얼마 있다가 가정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공원을 만들 의무가 발생합니다. 공원 면적은 상주하는 1인당 6제곱미터예요. 얼마라고요? 6제곱미터의 공원을 의무적으로 조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6제곱미터라는 얘기는 만약에 1000명을 여기 넣겠다 가정하게 되면 6000제곱미터를 만들어야지, 공원을 만들어야지만 도시계획이 짜지는 거예요. 완충지역으로서. 그러다 보니 주변에 일산 같은 데 가더라도 일산 신도시 개발했지만 정발산 산이는 조그만 산 남겨놨잖아요. 이런 건 안 깐단 말이죠. 왜? 어차피 공원 조성해야 되니까 이런 걸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이해가셨어요? 그럼 대부분 다 뭐가 되어 있는데 등록을 바꿔 등록전환 되어 있는데 조그만큼 남아있는 산이 있더라. 굳이 이런 걸 그냥 따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진 않으니까 등록 같이 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요겁니다. 이건 뭘로 이해하셔라? 김치 중에서 깍두기.
편 먹다가 왜 하나 남으면 너 가져가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인간들. 그런 식으로 넘겨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두 번째가 나온 것이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실제로는 형질 변경이 생겼지만 지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사례 한번 간단히 보자고요. 도봉산 올라가 보신 적 있어요? 도봉산. 수락산만 가봤어요? 댁이 어디세요? 아, 그래, 수락산만 가보셨구나. 내호남 쪽으로 올라가셔서 저 상계동 쪽으로 올라가셨어요. 엉국초에서 그쪽으로 올라가셨구나. 그쪽에 그래도 그나마 올라갈 때 힘든데. 네. 도봉산은 가보셨죠? 우리나라 말 잘 몰라요? 수월할까? 자, 도봉산은 가보셨죠? 네, 도봉산 올라가다 보게 되면 유심히 보시면 계시겠지만 가다가 엄홍길 생가가 나와요. 엄홍길 생가. 등산 산악연요, 그래도 의정부가 배출한 그 저쪽에 동네 의정부에서 배출한 산악연 중에서 엄홍길 씨가 상당히 유명한데, 엄홍길 씨가 태어난 데가 도봉산 한 가운데 그 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은 없고 1960년 당시에 이제 전쟁 치르고 난 뒤에 돈이 없는 이런 서민들이 집 짓고 살 돈이 없으니까 땅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집 지으려면 땅을 살 돈이 없으니까 국유림, 산속에 들어가서 국가 땅 산속에 집 짓고 살았습니다. 지금 다녀보시면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산속에 집 많을 거예요 아마. 져놓고 살다 보니 그냥 놔두는 것인데 그 주택은 전부 다 무허가예요. 근데 사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살게 놔두는 것 뿐이지 허가받은 건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가 있는데 그 엄홍길 씨가 태어날 당시에 거기 뭘로 이용했을까? 실제로는 집을 짓고 대로 이용했잖아요. 그 땅을 지목을 바꿔줄 수는 없으니까 이런 땅들 지목 안 바꿔주고 그냥 임야인 채로 등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목을 바꿔줬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야산이 남아나질 않아요. 왜 비싼 집을 지으려고 비싼 땅 사서 집 지을 게 아니라 까짓 거 그냥 집 때려주고 좀 있어 지목 바꿔준다 그러면 야산과 집을 짓고 살고 있지 뭐 하려고 비싼 돈 주고 대지를 사겠냐 이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허용되지 않으니까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 채로도 가능한 경우가 두 번째로 이해하시고, 세 번째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의해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뭐 세부적인 상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중요하긴 중요한데 아직은 처음이니까 지금 틀만 잡으세요. 등록전환은 뜻이 뭐래요? 자꾸 외쳐야 돼요. 근데 말이 뚫려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바꾸는 게 등록전환인데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인데 지목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지목 안 바뀌는 땅이 어떤 게 있느냐? 나중에 공부하면서 세 개를 잡고 들어가시 하실 공부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펼쳐보게 되면 밑에 보니까 이런 대상이 있을 경우에 토지 소유자 마찬가지로 며칠에 신청하셔라. 60일 내 소유자 신청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신청을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부서를 생략하고 집은 어떻게 부여할까요? 집원은 그래서 집원을 앞서 볼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을 배워놓으시면 여기 다 의미에 써먹는 거예요. 앞에 배운 집원을 나중에 안 외우시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뒤에 들으면 다 따로따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앞서 배웠던 집원, 지목, 경계 면적을 미리 외워놓으시면 여기서 툭 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볼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집원은 인접한 토지 본번에 두 번을 부여한다고 배웠던 것이 지번부의 방법이고, 등록전환 측량 실시할까요? 예, 그럼 측량할 때 얻는 결과는 또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측량 통해서 경계를 구하고 좌표를 구하고 면적 구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지금 여기까지는 안 가도 좋으니까 지금 이것만 잡으세요. 등록전환은 정의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밖에 등록전환이고, 지목이 바뀌는 게 원칙이 돼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시험을 안 내요. 당연한 거니까. 이건 지목이 안 바뀌고 이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럼 매를 맞아도 특이한 게 매를 맞는 거지 일반적인 건 시험을 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나중에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등록전환의 뜻이고요. 그래서 교재 보니까
처리절차 맨 밑에 봤을 때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이므로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성과도대로 경계, 면적, 좌표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은 인접한 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지적도를 작성할 것이며 집원은 인접 시 본번에 부본을 부여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분할입니다. 분할은 하나의 표시를 둘로 나누는 것이 분할이에요. 분할은 토지 이동은 좀 가장 많은 게 분할인데, 분할은 여기는 대상 토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분할 대상 토지의 경우는 분할은 대상 토지가 몇 개가 나와 있나요? 교재에 분할 대상 토지 몇 개 나와 있어요? 4개 나와 있지 않나요? 4개 첫 번째 보게 되면 1필지 일부에 형질 변경이 생겨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럼 우리 강의실이 전부 다 전이었었는데 요만큼을 건축허가 받아 집을 줬대요. 그럼 요만큼은 용도가 바뀌면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지목이 달라지니까 분할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이나 또는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분할 신청할 수가 있고, 토지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게 분할할 수도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당시에 허가 시 토지 분할이 포함이 된 경우도 분할할 수 있다 해서 4가지가 분할 대상입니다.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그럼 이제 분할이 있는 경우에 이쪽에서 아까 신규 등록도 며칠내 신청하시래요? 60일 내 가라. 등록 전환도 60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이 토지 분할이라는 것은 그러면 신청 의무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토지 분할은 원칙은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 마음인 거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내 땅을 내가 분할을 하든 말든 내 마음인 거지 의무사항이 아닌 게 원칙인데, 항상 권음은 뭐가 따라붙어요? 원칙이 있으면 따라붙는 말. 예외.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예외 규정은 이 분할 대상 중에서 요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거 하나는 의무적으로 얘는 요거 하나만 신청 의무가 따라오는데 요건 60일 내 신청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럼 첫 번째 분할 대상 토지 중에서 일필지 일부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달라져서 분할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여기 의무 규정이에요. 근데 요 3가지는 하여한다가 아니라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거 재량사항입니다. 그러면 3개를 외울래? 하나를 외울래요? 하나를 외워야겠죠. 그래서 일필지 일부의 형질 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일단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내야 되고, 출판에서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하건 말건 재량사항입니다. 그럼 3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교재에서 분할 원칙적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나와 있고, 2번 보니까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임의사항이나 찾으셨어요? 임의사항이나 예외적으로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의무적으로 60일 안에 지적소관청의 토지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무로 바뀌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청을 60일 내에 하긴 했는데 거짓 신청한 때에는 형벌사유입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사유가 되고요. 처리 절차 보게 되면 분할로 측량 실시할까요? 아까 측량 안 하는 거 2개 있다고 기억하시라 했잖아요. 합병하고 지목 변경. 분할은 측량 한다는 얘기. 2개 안 하니까. 그럼 측량을 통해서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부여할까? 인접지 원본이 아니라 이제는 원칙은 분할 후에 하나의 필지는 분할하기 전 지번을 그대로 부여하고,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지난주에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할할 때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이거 외우시라고 했어요.
최종 부번, 다음 부번인데 그래서 분할할 때 지번부여는 10번으로 분할하게 되면 10의 1, 그 다음 10의 2, 10의 3, 10의 4에서 본번은 건들지 않고 부번을 잡고 주는 것을 표현상으로 최종 부번, 다음 부번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처음 들었죠, 이 말을? 처음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아, 그럼 두 분 다 공부해 보신 거예요? 아, 조금이요? 네. 나중에 요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분할할 때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분할은 또 아까처럼 측량을 실시합니다. 그럼 측량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측량했다 그러면 항상 따라 나올 말은 경계를 구할 수 있고, 좌표를 구할 수 있고, 면적 구하는 것은 측량을 실시한 효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기는 쉽게 정리가 되는데 분할은 여긴 잘 안 걸어요. 뻔하니까 거는 건 주로 여길 걸어요. 왜? 하나는 의무규정 아닌 게 세 개니까 요거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분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는 두 개 비교해서 나중에 요 세 분에서 이쪽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충분히 문제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네 번째 합병은 미리 쉴게요. 여기는 양이 좀 많으니 미리 쉬었다가 합병서부터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